유승민 이제 전 원내대표가 됐군요. 어제 사퇴 후에 측근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래는 한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어지럽게 정리가 돼 있는데 보면 이런 아시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유명무실, 유비무환. 자, 어떤 얘기인지 바로 이 유자는 유승민, 이 무자는 김무성 대표를 얘기합니다. 이름을 얻었고 잃었다. 그리고 날개를 얻었고 근심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성시원 기자. 네. 어제 유승민 대표가 보니까 원내대표가 사퇴를 한 다음에 저녁에 자신의 측근들과 어디 가서 밥을 먹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앵커 옆에 있는 모니터에서 볼 수 있듯이 예. 그 원내대표단 한 10명 안팎의 그 측근 의원들과 식사를 했는데요. 뭐 그 저녁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자리였고요. 뭐 맥주 예. 한 잔도 마시고 고기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뭐 특별히 한 의원이 아무래도 우리 끝났으니까 이제 뭐 식사나 하시자라고 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표정이 다들 밝죠. 제가 참석 의원들에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오늘 통화도 하셨죠? 네. 예. 편안한 분위기였고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편안한 분위기였고 유 전 원내대표도 굉장히 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훌훌 털어버린 듯한 좀 표정이었고 모습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네. 자, 진짜 보니까 다들 표정이 밝고 부대표단들, 평소에 측근들로 알려졌던 분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는데 자, 살아남아라. 이분들에게 굉장히 비장한 또 얘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 어떤 분들인지 측근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주로 원내대표단이 많습니다. 예. 홍철호 원내부 대변인, 그리고 조혜진 원내수석 부대표 비롯해서 이종훈 원내대변인, 뭐 민병주, 이상일 비례대표로 있고요. 민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내 대변인이고요. 또 김세연 정책부의장이지만 굉장히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요. 김희경 의원도 마찬가지로 유 전 원내대표의 굉장한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이 이제 모인 자리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원내대표단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이나 뭐 각종 뭐 정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에서 살아남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뭐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그냥 덕담이었다. 그리고 항상 술자리에서 유 전 원내대표가 하던 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거부권 전국 사태를 겪으면서 자신의 세가 부족한 것을 굉장히 절감하고 뭔가 좀 의미심장한 말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이거 결국엔 뭐 덕담 수준으로 자기 측근들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 좀 걱정은 되겠어요. 네. 예. 유승민 계라는 게 이제 생긴 건데. 네. 저걸 보면 약간 엉뚱할지 모르는데, 예. 2008년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 이른바 친박들에 대한 공천 대학살이 일어날 때 줄줄이 그 친박 의원들이 공천 탈락했을 때 박근혜 당시 전 대표가 살아서들 돌아오시라고 예. 했던 그게 이제 좀 약간 연상이 되는데 말하자면 그 나와 가깝다는 유승민과 가깝다는 이유로 앞으로 아마 공천에 대해서도 장악력이 굉장히 높아질 그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들의 그러한 그 압박 속에서 나와 가까웠던 여러분들이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다. 이겨내고 잘들 살아와서 꿋꿋하게 우리 뭔가 앞으로 좋은 일 도모해보자. 예. 뭐 이런 당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까 좀 보셨던 분들, 쭉 네. 나왔던 분들 보면 네. 대부분 지역구들이 비례대표들도 몇 분 계시지만 지역구들이 좀 괜찮은 지역이에요. 이제 이종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분당갑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지역이잖아요. 새누리당에서는. 네. 그리고 대구, 중구, 남구 여기도 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곳이고 뭐 김세연 의원이야 이제 부친의 여러 가지 후광도 있고 본인이 쌓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보이고 이해운 의원도 전 의원도 아주 측근으로 꼽히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서초에서 또 국회의원 생활을 했었고요. 네. 어떻습니까? 공천 가능성. 일단 그 전제는 일단 그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가 만일에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청와대나 친박들의 어떤 그 공천 압력이 행사되기 어려운 대목이 있죠.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역학 관계에 의해서 확대된 경선에서 어떤 그 세력이 더 셀 거냐 하는데 지금 만일에 청와대가
끝끝내 어떤 유승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에 대한 그 배신자로서 응징의 그 칼날을 풀지 않고 특히나 같이 가까웠던 저런 의원들을 확실한 유승민의 측근으로 규정하고 거세해야 될 만일의 세력으로 본다면 예. 실제로 어떤 경선을 하더라도 이른바 자객 공천을 해서 예. 경선에서 어떤 다른 친박들을 내세워서 어떤 아웃시키는 이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6월 25일에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보면 배신의 정치를 네. 심판해달라 이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 청와대가 다음 총선에서 이 유승민 기회를 어떻게 하려고 할지 이런 것들도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또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회식하셨다고 들었는데 동료분하고 어떤 말씀 나누셨나요? 그건 무슨 대화네요.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천천히 생각해보죠. 이제 안 오실 때는 다 끝났는데. 전원책 변호사님. 예. 자,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에는 자기의 정치적인 스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어제 정말 강한 공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지지율도 뭐 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본인 기분이 어떨까요? 이 영원한 배신자가 되느냐, 예. 아니면 TK의 포스터 박근혜가 되느냐, 이제 본인은 아마 정치적 자기 계산이 맞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비쳤고, 이 본인은 이제 정의로운 다윗, 그러니까 따뜻한 보수를 주장을 하고 또 억울하게 쫓겨난 유승민, 예? 또 거기다가 그 헌법을 지키려는 유승민,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정치적 계산대로 잘 맞아 들어갔다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아까 그 나온 유승민 계라고 하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중에 몇 분은 최소한 유승민 의원과 함께 이 새누리당을 탈당을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분들이 발의를 한, 작년 4월달에 발의를 했어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 법안을 보면 왜 나는 저분이 새누리당에 있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하시는지 그게 나는 잘못 궁금하고요. 저분이 또 원내대표 연설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완전히 그 두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가진 자, 못 가진 자,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가진 자하고 대기업 이런 것은 이 못 가진 사람이 베풀어야만 된다. 왜 베풀지 않느냐? 간결이라도 베풀게 하겠다. 이런 취지. 세금을 올려서라도 이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 그런데 과연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세금을 올려서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인가 하는 것, 빈부격차를 줄이는가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따지자면 나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뭔가 잘못된 경제학을 시전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예. 어떻든 저분이 보수로 행세를 하니까 이 범보수계에서는 앞으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잘 보지 않을 거예요. 안 보려 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또 청와대와 이 각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나는 청와대가 각을 세우고 안 세우고를 떠나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것이 나는 제일 순서라고 봅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지율이 지금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고 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일단 지지율이 오른 것은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다 지지한다기보다는 예. 어떤 최근에 한 13일가량 대통령이 찍어서 유승민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 공격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떤 그 대통령이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말하자면 찍어서 눌러서 아웃시킬 수 있느냐, 이게 정당민주주의에 맞느냐, 이런 원칙과 어떤 관련해서 국민들이 그건 좀 너무 그 부당한 거 아니냐,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러한 초점에서 어떤 유승민이라는 자체의 내용보다는 그런 어떤 부당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러한 주로 야권 성향의 지지표, 그 다음에 중도 성향, 그리고 당 내에서도 이 당의 새누리당의 지지자들 중에서는 유승민과 같은 다소 다른 의견, 이른바 보수의 외연을 넓히는 이런 의견도 같이 안고 가야 그것이 보다 그 안정적인 보수다. 그리고 확장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지층이 보내는 관심. 예. 그것이 현재의 그 상승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성시원 기자. 네. 뭐 요즘에 유승민 원내대표 정말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계속 따라다니고 이 녹음기 들고 다니고 하는 거 화면에 여러 번 비쳤는데 어때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의 심경 좀 밝아
보이죠? 아까 화면에 보니까 그렇던데요. 네, 굉장히 밝아 보이고요. 제가 항상 따라다닐 때마다 느끼는 게 한결같다. 예. 거부권 전국 전이나 그 터진 후에나 지금 보면 항상 기자들에게는 웃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항상 갈 때도 오히려 기자들을 걱정하는 기자들이 몰리다 보면 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거기 조심하라고 이런 예. 식으로 배려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기자들이 오늘은 안 나오지 않겠나 이런 관측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국회로 와서 원내대표실에 찾아서 자신과 함께했던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또 의원들에게도 좀 인사를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오전에 최고위에서도 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얘기를 했고요. 다른 분들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저희가 압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해준 유승민 전 원내대표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묵언입니다. 이것이 순리인데 오히려 이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가치를 위협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원내대표의 자리는 집권당의 실행자 자리지 개인 정치의 자리는 아니다. 박성훈 논설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내대표라는 자리에 대해서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원내대표가 과거에는 원내 총무라는 이름으로 불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땠고 지금은 원내대표가 어떻게 달라진 건지 예. 왜 달라진 건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이제 당 총재가 있을 시절에는 예. 사실은 총재가 임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원내 어떤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원내 총무라는 것이 예. 그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그런 자리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이제 2003년에 그 새천년 민주당에서 그 친노들이 말하자면 당을 깨고 나서 열린 우리당을 창당할 때 그 창당의 명분이었던 새로운 개혁정당은 앞으로 원내 중심의 정당이어야 한다. 예. 따라서 그 원내의 총무는 그 선출되어서 대표에 이은 당의 명실상부한 2인자로서 어떤 앞으로 당 자체가 원내 중심, 정책 중심으로 굴러가야 된다. 예. 이러한 그 주장을 폈습니다. 그때 신설되는 그 명칭이 바로 원내 대표입니다. 그랬군요. 미국으로 치면 말하자면 플로리더에 해당하는 예. 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제 원내대표가 상당한 그 당의 2인자로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새누리당 당원에도 보면 대표가 거리 시에는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위 최고위원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예. 힘이 실려 있다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예, 선진민주국가에서는 당 대표가 없습니다. 예. 이 리딩 플로어, 이 원내 대표가 당을 사실은 대표를 하는 것이고요. 이 우리가 선진민주주의 그리고 정당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없애야 될 것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가 바로 원내 총무, 사무총장 대변인입니다. 예. 미국만 하더라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은 있습니다만은 정당을 대표하는, 예컨대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변인이 있다거나 공화당을 대변하는 대변인은 없습니다. 이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더더욱 없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상향식이기 때문에 민주정당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우리 정당에는 아직도 지금 사무총장제와 대변인 제도가 남아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 변호사님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 예.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사퇴 회견문을 보면 예. 법과 원칙, 정의 이런 예.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주로 쓰던 강조하던 예,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박근혜의 창으로 박근혜를 쳤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이 법과 원칙, 정의 이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나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내가 일부러 지금 비판하고 폄하하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법과 원칙, 정의와 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법과 원칙, 정의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심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 연금 계획을 하면서 지금 프랑스도 지금 그 소득 대체율이 한 40%가 돼요. 이 유럽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독일이 50%고 나머지는 거의 다 영국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나라가 30% 이하입니다. 예. 근데 우리를 지금 소득 대체율 50%에 맞춰서 공무원 조직과 타협을 했어요. 거기에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최초 안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핑계를 댔는가 하면 이 공무원 조직의 요구대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와 연결을 예. 시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게 과연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인가? 한번 유승민 대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예. 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제 공무원연금이나 어떤 그동안의 협상의 내용보다는 아주 가장 단순화해서 본인의 현재의 처지를 가장 단순화해서 정당화하는 논리가 대통령이 어떻게 그 의원들의 손으로 뽑은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말하자면 경질할 수가 있느냐. 이런 하나의 민주정당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어떤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제 대중적으로는 쉽게 이제 와닿는 거지 저분이 뭐 했던 협상 내용 자체는 지금 별로 이렇게 국민들 속에 기억되지 잊혀졌죠? 않는 이런 예. 상황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성시원 기자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총 결과를 전할 때 네. 김무성 대표가 방으로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의원회관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옹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의총 결과를 가지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실로 찾아가서 이제 전달을 했는데요. 예.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간 동정론도 있었지만 이제는 의원들도 많이 돌아섰다. 책임지는 자세가 백의종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잘 알겠다.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니까 김무성 대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어찌 이래 됐노? 한번 안아줄게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등을 도닥거리면서 이렇게 포옹을 했다고 합니다. 뭐 두 대표 모두 착잡한 좀 심경을 드러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이제 이런 거겠죠. 아마 김무성 대표로서는 내가 의총의 결과를 갖고서 당신에게 말하자면 사약을 전달했지만 네 알제? 이게 내 뜻이 아니고 예. 대통령이 워낙 저러니 어째갔노? 대통령과 당이 따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다. 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참고 견뎌서 우리 앞으로 잘 해보지. 예. 막 이런 취지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강원도 출신의 박성훈 논설위원이 아마 경상도 사투리 오늘 처음 써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네. 두 분 간의 우애가 사실 그동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얘기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성시현 기자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건 대부분 이제 뭐 당대표가 뭘 절할 때는 뭐 비서실장이 가거나 그러는데 물론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에도 진퇴 문제긴 하지만 직접 저렇게 가서 이렇게 좀 저렇게 뭐 껴안았다 이런 것도 상당한 예우를 해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상당한 예우를 해준 거죠. 그렇죠. 예, 대표가 직접 가서 그냥 심부름하는 집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당의 가장 최고의 어른인 대표가 가서 직접 정중하게 어떤 총의를 전하는 것은 아주 극도의 예의를 갖춰준 어떤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요. 이 김무성 대표가 가는 것도 이미지 정치로 봅니다. 본인이 어차피 다음 총선까지는 청와대와 각을 세울 수가 없고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에 어디 불만이 없겠습니까? 이 김무성 대표로서는 지금 오로지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 무난히 차기 주자가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어제 같은 사안이 있었을 때 이 원내대표 방을 찾아가서 떠나는 사람 포옹을 해준다는 예. 그래서 그것이 뉴스가 되면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국민일보에 실렸던 만평인데요. 재미있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유명무실 유비무환 아까 저희가 제목으로 정리를 했는데 유명무실 유승민은 이름을 얻었다. 이 명자가 이름 명자고요. 무대, 무실, 무대는 뭔가를 잃었다. 김무성 대표는 잃었다. 유비무환, 유승민은 날개를 얻었다. 날개. 그리고 무대는 근심을 얻었다. 이런 내용의 만평인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좀 핵심을 잘 짚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결국 같은 얘기를 지금 이제 두 개의 사자성어로 쓰고 있는 건데요. 예. 유승민 의원이 지금 지지율이 그 전에 5점 몇 %에서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16.8% 해서 김무성 대표와 거의 육박하는 예. 2.3%포인트로 말하자면 2위로, 여권 내 2위로 부상을 했는데 이 바탕에는 근본적으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말하자면 대립각을 세운 데 대한 야당 지지층의 어떤 강한 지지, 관심, 그리고 중도나 약간의 보수층 내에서도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대화 불통, 그 다음에 약간의 대화 정치 설득 이런 것을 안 하고 하는 이런 데 대한 답답함을 피력하는 이러한 당 지지자들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가세한 하나의 그리고 최근에 계속 뉴스가 된 데 대한 관심의 증폭이지 예. 이 자체가 지속적인 지지로 이어질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관련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